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보호 개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보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정보보호에서 또 주된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챕터마다 각각 한 장씩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량의 개략적인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보호의 정의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책이나 어떤 그런 법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를 좀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정보보호의 개념의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안 취약성들이 있는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자, 보안 위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런 위협들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보안 위협들이 있는데,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위험입니다. 자, 위험의 개념은 또 정보보호 개론에서 말하는 위험의 개념은 또 어떠한 것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위협과 위험을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가끔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잘 나오는데요. 잘 들으셨다가 비교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런 정보보호나 이런 쪽에서 배우는 이론 중에서 이 공격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즉 해킹이죠. 공격의 기본적인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들 1번부터 5번까지 5번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보호의 정의입니다. 자, 정보보호는 유형, 무형의 정보를 내부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 또 보호하는 것이다. 어쨌든 정보보호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정의이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정보화 사회는 인간 생활의 모든 사회 활동의 원천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빨리 알게 되고, 빨리 또 알게 됨으로써 또 수습할 수 있게 되고, 과거에 우리의 그 생활과는 너무나 급변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 같은 경우 초기에는 정보 이렇게만 있어도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자산이 됐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정보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아주 알짜 정보만 모으는 그러한 개념이 또 공부에 있는데요. 자, 정보 취급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한 정보 무단 유출, 개인 정보의 누설, 불법 정보 유통 등에 의해서 피해가 속출합니다. 그 뉴스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서 그 회원의 명단이 전부 이렇게 유출되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 보호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좀 전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된 정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전화비라든가 어떤 카드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거를 물어야 되는 아주 큰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그러니까 전부 안 좋은 얘기죠. 훼손되고 변조되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안 좋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정보보호라고 정보화 촉진기본법 2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1990년대까지는 보안의 개념이 국가의 안보적 차원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98년까지, 그러니까 90년대는 주로 정보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가 주요 이슈였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어 4000년에 살고 있어요. 자, 9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개념이 확대되는 그러한 어떤 그 양상을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보호 개론의 첫 번째 시간에서 정보보호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정보보호의 개념 중에 보안 취약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보안 취약성은 뭔지 한번 또 단어를,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정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면 완전히 천국이죠. 파라다이스. 자, 모든 정보 시스템은 정보 공격자, 즉 해커겠죠. 정보 공격자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취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정보 공격자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정보보호 대책이어야 하고요. 이런 정보 시스템의 그 어떤 그 취약성 때문에 이런 정보보호라는 개념이 탄생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취약성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안 취약성에는 9가지의 보안 취약성이 있는데, 자, 먼저 4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리적인 취약성입니다. 자, 물리적이라는 것은, 자, 설명을 좀 보면,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서버 및 개인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그냥 데이터를 집어간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상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침입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바로, 물리적 취약성, 이러한 것이 바로 물리적 취약성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연적 취약성입니다. 자, 자연하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재해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써 있는 화재, 홍수, 지진, 번개,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뭐 다 위험하겠지만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태워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전혀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화재의 경우는 뭐 화재 탐지기라든지 또 스모크 연기 탐지기라든지 또는 뭐 열 탐지기라든지 이런 걸로 미리 큰 화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보가 울리게 되면 뭐 물 분사기라든지 물 파이프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지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작동시키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또 예를 들면 보험 가입 같은 것도 자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환경적 취약성입니다. 이제 뭐 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설명에 있다시피 먼지나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들,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이 컴퓨터는 여러분들 온도하고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실에 가보면 굉장히 시원하게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만 이렇게 주요 서버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컴퓨터실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온도가 높으면 안 되고요. 시원해야지 그 CPU가 계속 이렇게 돌아갈 때 그 CPU 그 컴퓨터 내부 자체에서도 쿨러가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습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식을 야기할 수 있고요. 또 뭐 낮은 습도는 또 정전기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40 내지 60%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21도 내지는 25도가 또 적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취약성 때문에 또 정보 보호를 해야 하는 보안에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약성의 하나고요. 자, 네 번째 하드웨어의 취약성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하드웨어의 오류, 오동작이 전체 컴퓨터 시스템 보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드웨어의 오동작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재난을 당한 후에 이제 alternate site, 그래서 대체 사이트들을 운영을 해서 어떤 복구를 하고요.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충분한 백업을 하드웨어의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충분한 하드웨어 백업으로 여분의 장비를 이제 두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오류는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백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시스템 분석 그쪽으로 가면 마스터 파일, 그 다음에 무슨 트랜잭션 파일 이런 그런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요. 마스터 파일은 원장입니다.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원본을 유지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잘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섯 번째 매체 취약성입니다. 자, 매체. 자, 매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로 이제 여기 써 있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의 보조 기억 장치의 종류와 출력물 등이 손상되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취약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곱 번째는 전자파 취약성입니다. 자, 모든 전자장치는 전자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 보면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의 전자파 신호를 가로칠 수 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도청입니다. 도청. 예. 그래서 도청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생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무슨 다른 어떤 신호를 이렇게 발생시킨다든지 어떤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안이 여기서는 이제 있어줘야 되겠고요. 자, 여덟 번째 통신 취약성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써 있는 네트워크상의 허용되지 않는 자의 침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킹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커가 인증받은 것처럼 살짝 속여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통신적인 취약성이 또 취약성의 여덟 번째 종류로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적 취약성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과는 다 무관한 그런 취약성인데 이 인적 취약성은 뭐냐면 원래 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원장 데이터를 다 지웠다든지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알긴 알고 잘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좀 안 좋은 사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 데이터를 딴 데 판다거나 이렇게 또는 경쟁 업체에다가 또 이렇게 넘긴다던가 또는 비밀번호를 누설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한다든가 이런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적 취약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온 사원에 대한 또 현재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또는 퇴사한 사원에 대한 각각의 새로 들어온 사원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고
지금 현재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기적인 검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사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패스워드 같은 것을 다 아이디 같은 것을 없애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안 위협. 자, 보안 위협은 또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위협은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여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들. 자, 보시면 자연에 의한 위협, 아까 또 말했지만 화재, 홍수, 지진, 전력 차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자, 인간에 의한 위협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자, 비의도적인 위협은 실수, 몰라서, 그 다음에 태만, 알지만 게을러서 그 작업을 안 해서. 이러한 비의도적인 위협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안의식이 부족한 거죠. 자, 의도적인 위협은 이제 바이러스를 제작 유포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퍼뜨린다거나 또는 살짝 도청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다거나 불법 접근해서 또 주요 정보를 빼내서 무슨 경쟁업체에 준다든지 이렇게 좀 판다든지 이런 식은 이런 악의적인 시스템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위협들이 있고요. 자, 정보 누출 위협. 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에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알려지게 되는 것이 정보 누출 위협이고요. 자, 무결성. 자, 여러분들이 무결성이라는 단어는 아주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결점이 없는 성질. 결점이 없는 성질.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정, 생성, 삭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무결성 위협. 자, 서비스 거부 위협. 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지연, 방해, 중지 같은 것들, 이러한 위협들이 바로 정보보호 개론에서 설명하는 위협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취약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전에 바로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위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험은 뭔지, 위협 가능한 자가, 아까 이제 위협들이 있었죠. 취약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자, 위협 가능한 자가 취약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 위협 가능한 자가 지금 이제 해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협 가능한 자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를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 이게 바로 위험이고요. 자, 사용자들의 고의적, 비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데이터 파괴 및 손실의 가능성들이 전부 위험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보안 대책은 이런 취약성을 제거하거나 취약성을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는 것이 바로 보안 대책입니다. 자, 취약성 설명드렸죠, 아까. 자,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취약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바로 보안 대책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또한 보안 대책은 엄격한 패스워드의 관리, 자, 보안 감시, 운영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방법 또는 바이어스. 여러분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바이어스가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바이어스의 패스워드 설정. 그래서 처음부터 컴퓨터 키자마자 패스워드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컴퓨터 시스템에 아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자, 보안의식 교육 등이 바로 보안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5번째,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격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매우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고요. 자, 공격이란 불법적인 공격자, 해커겠죠, 해커. 불법적인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시스템에 침입하여 그냥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시스템 내의 정보를 누출, 자, 변조, 자, 그 다음에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우실까요? 자, 중단, 가로채기, 변조, 위조. 자, 외워보세요. 중단, 가로채기, 변조, 위조. 그래서 네 가지의 그러한 공격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하, 해킹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중단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송방해라고 그래요. 전송방해.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분이 지금 이 여자분한테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지로 표현했고요. 통신에서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뭐 X 표시 보이십니까? 즉 뭐예요? 수신자가 못 받았어요. 자, 즉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송을 시도할 때, 자, 보냅니다. 자, 엔터하고 보냈어요. 공격자에 의해서 해커가 그걸 감지하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경우, 그게 바로 중단입니다. 즉 전송방해. 중단이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전송방해에서, 아하, 처음에는 중단이라고 하는 공격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공격 방법입니다. 자, 가로채기. 자, 가로채기.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더 보시죠. 송신자가 수신자 이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즉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엔터 그랬더니 자, 갔어요. 회사표 보니까 XP 없잖아요. 즉 메시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분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해커에 의해서 이 빨간 화살표는 뭐냐면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 국가 비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미국 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서로 어떤 중요한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네트워크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북한이 이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에 불법 침투 해커에 의해서 자, 도청당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가로채기 유형입니다. 자, 송신자와 수신자의 사이의 데이터를 가로챈다, 도청한다. 이게 두 번째의 공격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변조입니다. 자, 변조. 좀 이따 이제 위조가 나오는데 무엇이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송신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분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갔어요. 갔어. 근데 여러분들 색깔을 좀 잘 보세요. 이분이 보낸 데이터는 분홍색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자, 미국이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보내고 받아야 할 데이터는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또는 미국이 받은 데이터는 뭐예요? 파란색이에요. 하늘색. 무슨 얘기일까요? 즉 잘못된 데이터를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 해커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가 바뀌어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겁니다.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가로챈 후, 아까 2번은 그냥 가로채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3번은 뭐냐면 정보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수신자에게 받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 변조입니다. 즉 데이터를 변화시킨다. 잘못된 데이터로 수신자가 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3번의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데이터 위조입니다. 위조. 자, 변조, 위조. 뭐가 차일까?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분이, 자, 우리나라로 할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데이터를 앞에 그림 전부 1, 2, 3번을 전부 보내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4번 그림은 아예 보내지도 않았어. 지금 보내지 않았죠? 여기 없잖아요? 보내지 않았는데 침입자가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낸 것처럼 북한이 살짝 보냅니다. 그 수신자는 당연히 누가 보낸지 알고 있어요? 이분이 보낸지 알고 있어요. 즉 잘못된 정보죠.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메시지를 침입자가 가짜로 생성한 후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위조하여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바로 위조하여 보내는 것이 바로 위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격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아주 센 기초에 대한 개념이므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예, 보냈는데 보냈는데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받지 못하겠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보냈긴 보냈고 받았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청당했어요. 가로챘어요. 세 번째 어떻게 했죠? 예, 보냈긴 보냈고 받았긴 받았는데 가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를 변화시킨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죠? 예, 보내지도 않았는데 받았어요. 자, 1, 2, 3번은 전부 보냈는데 뭐 도청당하거나 잘못된 걸 받거나 못 받거나 이랬는데 네 번째는 보내지도 않은 데이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의 공격 유형입니다. 자, 확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반적인 것과 그 기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 2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자, 정보보호란,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정보화 촉진 기본법 2조에 있는 그러한 그 정의문입니다. 자,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정보 보호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취약성이란 무엇이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오. 자, 여러분들 취약성은 말 그대로 이제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취약성을 한번 우리가 그 생각해서 기억해내서 한번 보면요. 한번 자 볼까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취약성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취약성은 보안 위협의 원인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의 약점이 바로 취약성이고요. 자, 어떤 것이 있어요? 한번 기억해보죠. 자, 물리적 취약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물이나 서버 이런 사무실에 침입하는 것. 자, 두 번째 자연적 취약성. 뭐야? 화재, 홍수, 지진, 번개 등에 대한 어떤 그 정보의 취약성. 세 번째 뭐였죠? 환경적 취약성. 환경은 뭐예요? 먼지, 습도, 온도 이런 것. 자, 하드웨어 취약성.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취약성. 여섯 번째 매체 취약성. 보조기억 장치 등이 그런 거 불안한 거. 일곱 번째 전자파 취약성. 자, 여덟 번째 통신 취약성. 자, 아홉 번째 인적 취약성의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험과 위협의 차이점. 제가 처음에 위험과 위협의 차이점을 잘 물어보니까 좀 잘 설명을 들으셨다가 기억해 놓으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답을 볼까요? 자, 위험은 불법적인 사용자가 취약성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위험이고요. 자, 위협은 컴퓨터 시스템, 정보 시스템 내의 정보에 대해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악의적 의도, 위험 요소 등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위협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위협이 좀 더 큰 개념 같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네 번째입니다. 공격의 종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바로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공격의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 자, 기억나십니까? 예, 자, 맨 처음에는 보냈긴 보냈는데 송신자가 가로채서 그러니까 그 전송을 방해해서 못 받았어요. 수신자가. 이게 중단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가로챘어요. 받긴 받았는데 송신자와 수신자의 사이의 메시지를 훔쳐서 들었어요. 다 도청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변조.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변경시켜서 A를 보냈는데 B를 받게 하는 거죠. 자, 데이터 위조는 뭐예요? 보내지도 않은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보내서 마치 송신자가 보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 바로 데이터 위조에 대한 공격 유형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 요번 시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자, 정보보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보안 취약성, 세 번째 보안 위협, 네 번째 위험, 다섯 번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문제를 제시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1장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정보보호 개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